거대 투자은행도 아닌 어느 33세 분석가가 쓴 보고서가 어떻게 2026년에 나스닥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단순한 예측가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미리 읽어낸 데이터의 연금술사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4일 아침 뉴욕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숫자들이 춤을 추며 트레이더들이 고함을 지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일으킨 진원지는 맨해튼의 화려한 마천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 리서치 기관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발송된 PDF 보고서 한 통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엘리트가 모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조차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인물을 긴급하게 조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AI 랠리와 매크로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누적 2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 월가에서 이른바 연금술사로 불리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이 고작 어느 분석가가 내놓은 뷰에 따라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가 이번에 발표한 2028년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에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기에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 2028년에 도래할 AI 에이전트 세상의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가올 2년 뒤 여러분의 자산과 직업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년을 지목하며 견고한 지능의 위기,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능의 위기라는 단어를 듣고 AI의 발전 속도가 정체되거나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말하는 위기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소모하는 추론 연산량의 변화 추이입니다. 시트리니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한 질문에 답변만 하던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하는 AI, 즉 AI 에이전트는 단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데 과거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2028년의 위기는 AI 기술력의 부재가 아니라 폭발하는 지능의 수요를 감당할 물리적 인프라, 즉 전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공급 절벽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최고급 슈퍼카를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슈퍼카는 2028년의 초고성능 AI 모델입니다. 하지만 막상 차를 몰고 나가려니 도로는 비포장 시골길 뿐이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의 엔진 성능은 완벽하지만 그 성능을 발휘할 도로망과 연료라는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시트리니가 경고하는 지능위기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예시를 통해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년 전인 2024년 즈음 우리가 챗 GPT에게 했던 일은 그저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텍스트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AI가 텍스트만 생성하면 되었기에 전력 소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원하는 AI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 여행 비행기 표를 최저가로 예매하고 숙소를 결제하고 렌터카를 예약한 뒤 내 일정표에 등록해줘라고 명령합니다. AI는 이 명령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사, 호텔카드사 서버와 수십 번 통신하고 검증함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전력 소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단 10%만이라도 매일 이런 고성능 AI 비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낡은 전력망과 부족한 데이터 센터가 과연 그 부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식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단지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가 들어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월가를 강타한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AI가 질문에 답을 해주는 챗봇이었다면 이제 도래한 AI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에이전트, 즉
대리인입니다. 챗봇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비서라면 에이전트는 권한을 위임받아 결과물을 가져오는 실무자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의 승자와 미래의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A와 B의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A 진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거시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SIT, 영어로 SIT, 즉 좌석당 과금 방식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많이 채용할수록 소프트웨어 계정도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B진영은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AI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느냐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트리니 리서치는 이 A와 B의 대결에서 승부를 가릴 핵심 변수로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인력 대체율과 매출의 역설입니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단순 사무직 인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A 진영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해지되는 계정만큼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고객사는 AI 덕분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이 올라가지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구를 제공한 레거시 소프트웨어 기업은 구조적인 매출 하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중개인의 소멸입니다. 보고서는 업무 처리 아웃소싱, 즉 BPO 기업들의 마진 붕괴를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콜센터나 단순 데이터 입력 업무를 저임금 국가의 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가 직접 소통하는 머신-투-머신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클릭해야 하는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AI끼리의 통신에는 불필요한 비용일 뿐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거나 업무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챙기던 플랫폼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시트리니 리서치가 말하는 지능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릿수에 의존하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AI의 지능형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는 경제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구독료만 믿고 있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라는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파도에 휩쓸려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 부의 주인이 될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코딩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코드로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위험한 축인 공급망과 시간의 불일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월가가 주목하는 생존자 명단은 화려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모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실물 즉 리얼월드의 통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는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할 전력과 칩, 그리고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은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시점이 위험한지, 그리고 부의 재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공급망의 시차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새로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서비스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상 0초에 가깝습니다. 서버에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반면 이 AI 에이전트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망 승인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립니다. 2026년 현재 착공에도 2029년이나 되어야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1초와 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바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수요는 1초 만에 폭발하는데 공급은 5년 뒤에나 따라올 수 있는 이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부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고객을 늘리고 싶어도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해 서비스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인프라를 쥔 기업은 부르는 의 값이 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이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2년, 즉 2028년까지의 시장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읽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먼저 시나리오 A는 소프트웨어의 범용화입니다.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간의 경쟁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가격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플랫폼 기업이라도 자체적인 물리적 인프라나 독점적 데이터라는 해자가 없다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B는 하드웨어와 실물 자산의 독점화입니다. AI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전력 소모량과 발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기업, 구리와 같은 원자재를 채굴하는 광산 기업, 그리고 칩을 시키는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AI가 고도화될수록 디지털 세상의 승자가 아닌 물리적 세상을 통제하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코드로 짤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시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진 기업입니까? 아니면 그 코드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물리적 영토를 가진 기업입니까? 이 기준에 따라 생존자 명단은 냉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AI 에이전트의 지능에 열광하고 있을 때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는 오히려 한국의 거대한 공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AI 모델의 성능과 추론 능력에 집중할 때 이 보고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물리적 제약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월가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될수록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지능의 위기는 곧 연산 능력의 결핍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하드웨어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시장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파는 사이클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구동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AI가 질문에 답을 하고 멈추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율 AI 에이전트는 24시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산합니다. 이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대역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하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HBM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수율과 발열 제어라는 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이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세 공정의 한계로 인해 불량률이 높아지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전력 효율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 독점적 지위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두 번째 기회는 전력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경고한 2028년의 위기는 지능의 위기임과 동시에 에너지의 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과거의 소도시 수준을 넘어서면서 노후화된 북미 전력망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변압기와 전선, 그리고 전력 효율화 기기를 제조하는 한국의 중무장대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 역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력망 현대화 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입니다. 전력기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이기에 만약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어 수입 규제가 생긴다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길은 예상보다 빠르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한국이 가진 제조 파운드리로서의 역량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방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첨단 제조 기지가 절실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더라도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해줄 고도화된 제조 능력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부터 배터리,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제조 생태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라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다가오는 2028년까지의 시장에서 승자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누가 더 화려한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AI 발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AI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할 때 부딪히는 물리적 한계를 뚫어주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폭증하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메모리 기업일 수도 있고 과열되는 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가장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해결사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3월 현재 월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를 통해 2028년 도래할 지능위기와 AI, 에이전트 시대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한국 시장의 기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제시하는 2028년까지의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AI는 거품이 아니지만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끝났으며 이제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기업들을 하나씩 꺼내어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은 AI 에이전트에 의해 대체 가능한가? 아니면 AI 에이전트가 구동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AI 에이전트의 발달로 인해 수익 모델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AI가 고도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산량을 감당할 하드웨어 기업,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 기업, 그리고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인프라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설비 기업들이 이 공급망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견디고 구조적 성장주를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와 한계도 존재합니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예측한 2028년이라는 시점은 기술 발전 속도에 기반한 추정일 뿐 실제로는 각국 정부의 규제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 지출이 기업들의 실적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경우 시장은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섹터의 모든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위기 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체 가능한 기업을 비우고 대체 불가능한 기업을 채우는 것. 그것이 2028년부의 이동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한 주식 중 AI 에이전트 시대가 와도 절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업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